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지구 문명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660페이지 정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지구의 문화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오만한 신입생과 같다. 오늘날의 인류 문화는 지난 45억 년에 걸친 행성 진화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는 아주 긴 세월을 문화라 할 수 없는 내용의 활동만을 해오다가 겨우 최근 몇천 년 사이에 거둔 업적을 가지고 영구 불면의 진리를 소유하게 됐노라고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인간 세상처럼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넓고 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국가, 종교, 경제조직, 지식체계, 그 어느 것도 인류 생존에 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현존하는 어떤 제도보다도 월등하고 효과적인 제도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과학의 전통을 살려서 이러한 제도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었던 건 엔드류안 코스모스에서는 그 기술적 사춘기 이런 단어도 쓰는데 여기는 이제 오만한 신입생이라는 그 같은 개념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오만한 신입생이 여태까지 자기 인류의 한 거의 90% 이상을 거의 그냥 케이브맨으로 살다가 겨우 옷 입고 이제 책 읽고 산 지 몇 년 됐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키워드 뽑은 것만 해도 이렇게 네. 거창하게 우주 속에서 펼쳐놓고 네. 지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러면 그렇게 올 때는 약간 뭐랄까요? 낙관주의?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찮아서 편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도 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내가 갖고 있는 걸 지켜야 되는 긴장감, 네.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긴장하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찮대는데 그리고 되게 유한하다는데 실제로 하찮고 유한하다는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옛날에 이런 거를 체념의 미학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걸 도전하고 막 뚫고 나가는 미학도 있지만 네. 체념을 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네. 여유, 그것으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그래서 체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한창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약간 되게 뭐라 그러죠? 무기력하거나 그렇죠. 정신승리의 느낌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접하는 거는 너무 큰 세상을 알아버려서 하찮은 그거랑 약간 다르지 않나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주체로서 느끼는 건 인간으로 온다면 우리 인간이 여기서 막닥뜨릴 거는 약간 경이로움도 있지만 거기에 오는 허망함, 허무함.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체념해야죠, 유한하게 포기해야죠. 네. 안 그러면 옛날식으로 가상의 종교라든가 이거에 매달려서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지만 영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데 갔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인류가 전체적으로 지금 칼 세이건이 계속 이렇게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너머의 것들과 자연 법칙이나 이런 걸 모르고 우리의 유한함에 대한 강력한 자각이 없을 때는 네. 당연히 거기 매달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렇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체념이란 단어가 좀 부정적인 단어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데서 어떻게 할 거냐. 예 해서 그냥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유한함을 네. 자각한다는 말을 쓰는 거고 네. 예전 단어를 쓰면 체념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편안함이 또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별의별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네 멋대로 잘 살아 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또는 인류가 또는 더 넓혀서 우리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알아차렸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 이 부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기술적 사춘기의 오만한 신입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이 부분 사실 되게 많이 이 13장에도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나왔는지가 처음에도 이제 약간 기술적 사춘기라는 단어 어떻게 쓸까 약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얘는 좀 더 그 시절에는 오만한 신입생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약간 되게 밉게 보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기술적 사춘기는 약간 더 연민이 생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그 절망감이 훨씬 심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오만한 신입생 그러면 아주 얄미운 거예요. 네. 근데 기술적 사춘기는 뭔가 좀 부족해. 네. 그러니까 좀 맞아 영진이 가는 거죠.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칼 세이건이 이제 코스모스 책을 쓴 1980년 하고 칼 네. 세이건이 살았던 시절이 네. 이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잖아요. 빛은 우주 탐사의 시대예요. 네. 지구를 벗어난 그거를 모든 것들의 기획 단계부터 다 몸을 겪었던 사람이 칼 세이건이니까 너무나 행운하죠.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었고. 근데 반면에 칼 세이건의 시절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양강 그 체제가 네. 정말 한쪽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전제적인 체제로 경쟁을 하고 네. 그것의 바탕은 체제 경쟁의 바탕은 우주 탐사와 군비 경쟁과 그렇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 세이건은 그러한 냉전 시대의 득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 자체가 그러네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그 시대를 그렇게 향유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당연히 그 마음에 빛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군비 네. 그 미사일 감축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세이건이 봤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던 시절이에요. 또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운명을 자기네가 건설하겠다는 두 축이 있고 네. 그들이 만들어내는 과학과 기술의 문명은 나날이 발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좀 씁쓸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것들을 평화롭게 이양하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칼 세이건 개인의 그 호소와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정치 권력의 엘리트 집단의 생각과는 다를 텐데 그런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에 배제되기 시작하는 시점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이 어쨌든 이 1980년대 이 책을 썼을 때는 그들도 어쨌든 젊었고, 그러니까 분노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핵 문제라던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더 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약간 있어서 오만하다니, 막 약간 이게 있다가, 이제 올해 앤드류안이 책을 낼 때는 앤드류안도 약간 이제 나이를 먹고 좀 더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관망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너그럽게 기술적 사춘기가 된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많이 좋은 지적이에요. 네. 생각해보면, 이 당시는 활동가들이었잖아요. 네, 이게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이 멋진 점은 네. 자신들이 이런 태도를 견지할 뿐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이슈 메이킹을 하고 자기네들의 그 셀럽의 지위를 바탕으로 뭔가를 실천해 나가고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동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라도 네. 오만한 신입생이라는 말을 쓰는 네. 여전히 세상에 대한 분노와 그쵸, 열정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네. 이제 앤드류안도 70이니까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커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